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이었고요. 9월 15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 58분입니다. 거의 이렇게 일찍 녹화하는 거는 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제가 오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역시 그 뉴스가 문제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북핵이라든지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미디어에서 다루기 좋아하는 그 뉴스들 중에 하나가 이런 뉴스거든요. 임팩트 있고 시청률을 올리기 좋은 뉴스이거든요, 사실. 하지만 이런 뉴스가, 이 정치 뉴스가 마치 경제 뉴스처럼 둔갑해 버리는 일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오늘도 역시 오전에 잠깐 뭐 어떤 일이 오전에 잠깐 어떤 흔들림 이후에 뭐 약간의 그냥 뭐 어제 엊그제처럼 일반적인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뉴스는 북한이 미사일을 또 동해안으로 또 동해상으로 또 싼 거잖아요. 이제는 이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뉴스는 정말 북한이 괌 근처에다가 대놓고 미사일을 쏘지 않는 이상 이제 악재도 아니다라고 시장은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변동성 지수를 오늘 보면 오늘 더 하락했죠. 변동성 지수가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반응을 했다.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완전히 시장은 미리 인식했고 인식을 못한 쪽만 오늘 뉴스 쪽이었습니다. 뉴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좀 조심했으면 하는 겁니다. 특히 정치발 뉴스가 정치발 경제 뉴스, 그죠? 정치 뉴스인데 마치 경제 뉴스인 것처럼 둔갑하는 것들,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제랑 무관합니다. 시장과 무관하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보면은 오전 잠깐 좀 흔들렸는데 사실 비슷했어요. 그 이후장은 외국인들은 매도가 계속 유지됐고요. 요거를 한번 다른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거래소 제가 지금 여기 선 해놓은 게 빨간색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요거만 일단 중요하게 보세요. 일단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팔았고 코스닥은 어땠나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조금 팔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이런 모습. 코스닥은 확실히 강한 모습이 좀 보이고요. 선물도 역시 처음에 쭉 팔았다가 다시 만회하는. 그러니까 사실 뭐 산 것도 판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본전이고, 그죠? 콜옵션은 매수, 풋옵션 매수, 이런 모습인데, 요 의미는 콜옵션, 풋옵션의 매수란 거는 하방이 확실히 지지되는구나 라고 좀 느껴도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에서는 연기금들이 좀 계속 들어오는 것은 역시 좋은 거였고, 특히 오늘은 셀트리온이 그 매도세가 이어지는 외국인들도 매수할 정도로 셀트리온이 오늘 좀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최근에는 신약 개발주, 뭐 바이오주가 좀 상승세가 좀 많잖아요. 하지만 신약 개발주,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신약 개발주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근거나 확신을 어떻게 찾는다, 확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리포트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런 쪽에 투자하는 거는 거의 투기성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투기성 종목들은 투기적으로 올라가고 투기적으로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뒤끝이 좋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뒤늦게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뒤끝이 안 좋더라 라는 거고, 좀 항상 좀 조심하시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신약 개발주들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분기의 최후의 이벤트는 9월 이제 19일 20일 날 열리는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이건 미국 시간인 거고, 자산 축소 일정을 발표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만약에 요것만 무난히 넘어가면 이제 4분기도 기대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제 보면은 6차 핵실험까지 했고 동해상까지 날아가는 어떤 무언가를 찾았어요. 그렇죠? 이제 할 건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북한이 뭔가 보여줄 게 더 있을까 할 정도로 할 게 다 했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협상에 들어가는 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협상. 그렇죠? 만약에 이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 지금 흐렸던 어떤 이런 분위기에서 흐렸던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뺀다면 이제 협상 단계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사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싸운 것 같았지만 사실 말싸움이었거든요. 말싸움이었고, 말싸움은 말싸움으로 끝나는 게 정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말싸움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수를 보면 코스피의 월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간 차트는 지금 보면 요 모습이죠.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지금 종가상으로는 좀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횡보하는 모습인데 여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어떤 좀 생각이 들고, 주간 차트로 일단 보면 한번 급락한 것들을 거의 다 회복했어요. 지금 그죠? 거의 다 회복했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비중을 좀 더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코스닥에 제가 이렇게 한번 선을 살짝 그어놨던 게 있었거든요. 여기 부분 보면은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 부분이 돌파되면, 거래량을 실으면서 주간 차트상 돌파가 된다면 코스닥 괜찮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의미 있는 돌파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제가 일단 표시를 해볼게요. 의미 있는 돌파가 코스닥에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코스닥에서의 어떤 좋은 종목들을 좀 본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월간 차트를 한번 보면 월간 차트가 좀 더 강하죠. 코스닥이 확실히 코스피보다 강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자꾸만 지수를 보는 이유는, 코스피 지수를 보는 이유는, 일단 코스피 지수도 약하더라도 돌아 나와야지만
코스닥도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코스피가 계속 하락하는데 코스닥이 무한정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장들은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코스피가 이제 돌아간다라는 어떤 좀 확신이 이제 들기 때문에 그거보다 변동이 조금 더 강한 코스닥에서의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어떤 대장주들이 매수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종목 정도 매수하겠다 이렇게 되면 한 3종목 정도는 뭐 코스피의 비중도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그리고 2종목 정도는 변동성이 큰 코스닥에서 좀 빠른 매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 다음주 FOMC 이 연설이 근처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요. 아마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오늘의 시장이 사실은 이게 약간의 문제가 뭐냐면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코스닥에 어떤 매기가 쏠렸을 때 오늘은 확실히 뭐 셀트리온, 케어젠 그리고 게임주 정도가 좋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은 투기적인 시장도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이 코스닥이 좋아도 항상 손해는 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끔 뭐 몇 프로씩 수익은 냈다가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매도를 만약에 힘든 거면 못할 거라면 코스피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 매매는 정말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딱딱 끊어서 정확히 매매하는 방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신규 종목을 추천하진 않았거든요. 추천하진 않았고, 일단은 왜냐면 저희가 보유한 종목들이 추가 매수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했고 관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현황은 이 정도이고 오늘은 뭐 나쁘지 않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관심있게 올랐던 거 셀트리온 월간 차트잖아요. 이거는 월간 차트 어때요? 신고가죠. 역사적 신고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간 차트로 볼 필요가 없겠죠. 역사적 신고가는 거기다가 어떤 보조지표들도 돌아 나오는 첫 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저희는 셀트리온을 일간 차트로 본다면 이런 자리들이 매수를 한번 했었죠.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조금 일간 차트 상에서 보면 조금 높이 솟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간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이 10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40주 이평선이 이렇게 갈 거고, 그럼 차트는 한 번 더 가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셀트리온이 사실 매수하기가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변동이 강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매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한번 잡으면 웬만한 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종목들은 손절을 마이너스 8% 혹은 마이너스 10%까지 정도도 보지 않거든요. 개별적으로.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전략을 써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의 비중을 내가 한 5%씩 매수하겠다. 그쵸? 근데 이 종목의 하락에 견디는 폭을 한 20%까지 마이너스 20%까지 내가 견뎌보겠다라고 한다면 계좌의 전체에 끼치는 손실은 1%예요. 1%. 그쵸? 비중을 5% 실었기 때문에. 그쵸?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총 투자 자금인 사람이 5만원어치를 샀어요. 그쵸?
5만원어치 중에서 20%, 뭐 얼마인가요? 만원인 거죠. 만원의 손실을 봤다라는 소리거든요.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감수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총 계좌에서 1% 손실을 낸 거예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비중을 작게 5% 정도씩 해가지고 꾸준히 좋은 자리에서 시간을 두고 매수를 하셔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셀트리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비중이 5%가 아니라 한 30%를 한 번에 몰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손실이 되면 한 6%, 계좌의 6% 정도 손실이 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보면 100만원인 사람이 30만원을 투자했는데 거기서 20%면 얼마인가요? 6만원이죠. 6만원 손실을 본 거란 소리거든요. 근데 보통 알렉산더 엘더 박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자기 자산에서 6% 정도가 손실 나면 그 달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종목에서 이렇게 큰 손실이 나버리면 매매를 멈출 수가 없어요. 더 급해지기 때문에 계속 손실이 커지는 악순환이 오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좋은 자리만큼 신고가를 냈지만 이런 것들을 끝까지 추세를 따라가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느긋한 사람들이 수익을 내요. 지금 월간 차트에서 보면 이만큼 왔잖아요. 이거 수익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아주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2,300원이었던 종목이 10년 전에, 그쵸? 지금은 얼마예요? 12만 7천 정도. 꽤 많이 성장했죠.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이런 한 마디 정도 있죠. 한 마디. 이런 한 마디 정도라도 월간 차트에서 한 마디라도 먹으려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저희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고객들한테 좀 비중을 나눠서 하자라고 했고 분할 매수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년에 내 계좌가 20% 혹은 30% 정도만 플러스가 되면 사실 주식 농사 잘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게 사실 되게 굉장한 건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에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한 달에 20% 30% 낼 거야 라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는 건데, 만약에 이런 정도의 어떤 욕심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한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하지만 1년이란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5% 매수하고 한 달 있다가 또 5% 매수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해서 한 3-4달에 한 20% 정도 비중을 맞춰서 나머지 한 2-3달 상승시켜서 한 40-50% 이렇게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기다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일주일 미만으로 거의 매수 매도가 한 번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근데 셀트리온은 그렇게 접근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 종목 중에 괜찮았던 거, 삼성전기도 오늘 수익이 좀 상승은 했긴 했죠. 상승은 했긴 했는데 요게 지금 월간 차트를 한번 봐야 돼요. 월간 차트. 월간 차트 상에서 보면 요 라인 때 걸쳐 있죠. 요 라인 때 이렇게 걸쳐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깰까? 강하게 깰까? 깨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이 지금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요 라인 때 11만원 정도 라인, 11만 2천원 정도 라인을 지금 딱 요 가격대거든요. 현재가 딱 요 가격대. 이거를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넘어가든지 빠졌다 다시 가든지 하여튼 그 다음에 접근하는 자리고, 지금은 이 선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실패하는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월간 차트상 흐름 보면 저는 돌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간 차트로도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상 보면 주간 차트상 보면 거래량도 좋아요. 거래량도 좋고, 근데 조금 더 강했으면 하지만 이게 지금 갭으로 떴거든요. 이 부분이, 이 갭이 메꿔지지만 않는다면, 그죠? 이 갭이 메꿔지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간 차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삼성전기는 제가 2월 달부터, 그쵸, 2월 달 이때부터 강하게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이 당시 때도 지금 코스피에 딱 한 종목만 골라라 그러면 삼성전기를 골랐었거든요. 근데 아주 운이 좋게 잘 수익을 냈고, 이 빨간선 라인을 잘 해치지 않고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 대장주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은 분할 매수고, 과거에 있는 분들은 그냥 계속 홀딩이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신규 들어간 분들은 지금 1차 매수를 한 2주 전, 1주 전쯤에 했는데, 이거는 계속 시간을 두고 계속 매수를 할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 표시를 다 지워놨는데, 매수하는 자리들이 이 거래량을 보면서 같이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자리, 그쵸? 뭐 이런 자리들, 마지막 자리 이렇게 들어가고, 이부터는 추가 매수 없었죠. 그러니까 7월달 초에 마지막에 삼성전기를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추가 매수 없었고, 이제 다시 여기서 이 거래량과 같이 매수가 들어간 거긴 한데요. 삼성전기는 좀 더 보자. 하지만 지금은 이 역사적인 어떤 라인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KC텍이란 종목도 월간 차트에서 한번 볼게요. 월간 차트에서 보면 뭐가 없죠, 매물이. 그죠? 이런 종목들은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조심해야 될 어떤 구간이 있긴 했었거든요. 요 구간. 그쵸? 보통 월간 차트상에 이런 윗골이, 흔히 말하는 그 스파이크가 나올 때가, 고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 모습을 지금 극복하는 과정이지, 아직 극복한 건 아니에요. 캐시텍이 아직. 그쵸? 이 신고가 자리 역시 이거를 극복해야지만 27,500원 라인을 극복하면 이건 더 갈 수 있지만, 거기를 극복 못하면 이거는 매도해야 됩니다. 일단 캐시텍. 그래서 캐시텍은 저희가 매집 어떤 분할 매수하는 종목이 아닌 단기 매수로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그런 이유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괜찮았던 거가 카카오. 이거는 이제 짧게 말씀드릴게요. 카카오는 회사가 달라졌다. 그쵸? 그리고 이 전고점인 이 부분을 보수적으로 전고점을 봐도 한 10% 정도, 그리고 한 30% 정도, 아주 크게 보면 한 40% 가까이도 상방이 열려 있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일단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라인 정도까지. 앞으로도 한 15만원 가까이 정도 됐을 때에 공방이 한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시 카카오는 따라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일간 차트에서 보면 어느 정도 좀 뭔가 눌리질 않으니까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가 않아요. 재매수할 타이밍이.
그렇죠? 그래서 주간 차트로 한번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보면 주간 차트도 거래량이 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라고 좀 보여지긴 하고, 현재는 지금은 보유자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투어는 사실 그렇게 뭐 비중 있게 생각하는 종목은 아닌데요. 시총은 1조 정도 하는 회사. 하지만 해당 분야에서는 국내 1위인 회사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좋은 어떤 호재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라인대가 공방을 벌이는 라인이거든요. 일간 차트상. 이거를 돌파하면 가볍게 저는 이 정도도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10% 정도 상방이 남은 거죠. 그래서 오늘 자리도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관심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좋았고, 어제 같은 음봉이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쵸, 거래량이 말라버렸죠, 어제. 이거를 이제 볼륨 드라이업이라고 하거든요. 거래량이 말라버린 음봉을 양봉으로 한 번에 장악해버리는, 거기에 거래량을 실었고, 수급은 기간이 들어왔고, 외인들이 좀 팔았어요. 일단 외인들은 좀 팔았고, 근데 이 종목은 기간의 종목이거든요. 기관들이 움직이고 기관들이 수급을 조절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외인의 추세보다는 기관의 추세가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는 기관의 매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매수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그래도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언저리 자리가 잘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열려있는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이 앞선 자리, 이 정도 라인도 돌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뭐 돌파라든지 돌파 테스트 이후에 어떤 뭐 실패라든지 무언가가 나오겠죠. 그때까지 좀 봐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실적은 다 좋아요. 제가 실적을 요즘에 말씀 안 드려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현재 2017년, 2016년, 2018년 이렇게 있죠. 지금 요런 상태인데 과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는 현재도 중요하지 않아요. 2018년도만 중요한 거고, 순이익만 볼게요. 75억 했던 순이익 바닥을 찍었어요. 2016년도에.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아마 눈에 띌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제가 볼게요. 여기가 2015년, 아이고, 2016년, 2017년, 그리고 앞으로 2018년이 남았죠. 2015년도에 상당히 많은 주가가 고점을 찍었죠. 이때가 실적이 거의 최고치였거든요. 342억 정도. 순이익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왜 이렇게 급감했을까? 순이익이 75억으로 말도 안 되게 나왔죠. 그 다음에 2017년 현재 하반기 예상까지 하면 260억 정도를 예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썩여 줬어요. 이제 진짜로 들어가는 타이밍이 왔고, 2018년도에 실적이 좋으면 되겠죠. 515억 정도로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침이 있겠지만 가야지 맞아요. 그래서 하나투어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월간 차트로도 한번 볼게요. 월간 차트로 보면 요 자리가 이제 조금 공방이 이루어지는 자리긴 하지만 일단은 하방이 막혀 있는 이런 모습이 좋아요. 요 정도가 밑에 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언저리까지 한번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뭐 100% 정도의 어떤 상황이 열려 있지만 이렇게까지 버티는 사람은 힘들 거고, 분명히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투어도 오늘 뭐 3%인가요? 몇 프로 올랐죠 오늘? 사실 이것보다도 그렇죠, 오늘 1.7% 정도 올랐죠. 이것보다도 향후 좋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각하게 저희가 보였던 종목 중에 심각하게 하락한 종목은 없어요. 거래량을 실으면서 어떤 중요한 라인을 깬 거가 아직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락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없었고, 말씀드리자면 2차전지 쪽에서의 하락들이 좀 몇 가지는 눈에 보였어요. 2차전지 제가 이거를 보면 2차전지라고 하면 오늘 일진머티리얼즈, SK이노베이션 이것도 2차전지 쪽에 포함을 했어요. 저희는 일단. 근데 요거를 포함 안 시킨다면 일진머티리얼즈 정도만 좀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보면 일진머티리얼즈 보세요. 이 종목은 보통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목이라고도 보면 좋아요. 근데 최근에 수급이 많이 꼬였어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근데 오늘 이렇게 갭으로 빠지긴 했는데 여기서 도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어떤 공방이, 매수세와 매도세의 공방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를 외국인들이 20만 주 이상 매수했어요. 기관들은 80만 주를 매도했고 개인들이 한 60만 주를 매수했는데, 일단은 기세가 꺾이거나 이른 자리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거래량이 오늘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어떤 중요한 어떤 자리를 깨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관심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종목은 저희가 지금 매수 사인을 했던 것도 있고 아직 매수 사인을 드리지 못한 종목도 있는데요. 일단 적어드리면 아마 이 부분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ELP라는 종목이 있죠. ELP라는 종목, V원택. 이거를 한번 실적을 네이버 금융이나 이런 데 쳐서 보시면 영업이익과 ROE를 보시면 이거 뭐야 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리고 코오롱인더, 그리고 케어젠, YG1. 이게 지금 제가 현재 자리에서 좋게 보는,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잖아요. SK네트워크스도 사실 오늘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좋아요. 회사도 변하고 어떤 구조적으로도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가지게 된 회사. 하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너무 작아서 어차피 이쪽 분야의 회사가 그렇긴 하지만 보통 저희가 원하는 거는 영업이익률도 적어도 10%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ROE도 10% 정도 넘어야 되고 이렇게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매수 사인을 드리진 못했어요. 하지만 좀 관심있게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를 오늘은 V원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종목은 차트만 일단 보여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ELP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좀 마지막 공방을 또 한번 벌이는 것 같아요. 현재 이렇게 좀 수렴해 나가는 모습이 좀 있는데 현재 개인의 물량이 조금 털린다면 아마 상승이 나올 것 같고, 근데 그런 지금 싸움 과정 안에 있는 종목인데 저는 지금 자리가 사실 되게 탐나는 자리긴 하거든요. 탐나는 자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지냐면, 제 개인 매매라면
매수를 좀 편하게 분할로 쑥쑥 했을 텐데 고객들한테 추천하는 매매이다 보니 함부로 매매 추천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거래량을 동반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같이 좀 들어오는 날 매수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때는 그들이 확신하고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자 이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은 개인들만 또 바짝 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손바뀜이 좀 기간이 생기겠구나, 좀 손바뀜의 기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 안 드렸고, 코오롱 인더, 그죠? 아이고,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코오롱 인더의 월간 차트를 보면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저항대를 단번에 뚫어버렸어요. 한 요 언저리 정도로 대충 그어보면 여기를 단번에 뚫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진짜 상승하는 거라면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주간 차트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만약에 이 심적인 어떤 무언가 저항대를 뚫으면 이 라인과 이 라인 2차적인 공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때의 어떤 공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공방인 한 82,000원 정도 대를 뚫어버린다면 이거는 향후 2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오늘 거래량이 주간 차트상 상당히 많죠. 의미 있는 거래량이다 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매매 패턴에서는 아직 일러요. 그 매매 패턴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잖아요. 요렇게 한 40주 이동 평균선, 40주라고 하면 200일 정도가 되겠죠. 그쵸? 그거를 한 50일 10주 이동 평균선이 예를 들어서 여기 밑으로 빠졌던 게 한번 이렇게 갈 때, 그때 보통 주가를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구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보면 어때요? 아직 이 10주평선이 아직 크로스가 나오지 않은 모습이고, 그죠? 요 정도 자리까지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자리까지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종목을 시가총액이 2조짜리가 이렇게 급하게 오른다라면 이렇게 급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좀 천천히 했던 거고, 사실은 이 종목과 같이 고민했던 종목이 한 종목 더 있거든요. SKC 코오롱 PI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운이 좋게 매수를 잘 들어갔고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이긴 하잖아요. 그쵸? 계속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거는 코오롱인더는 뭔가 계속 좀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다시 트렌드상 맞춰준다면 이 경계선들에서 공방 이후에 돌파하는 시점이 있을 거고, 이때 매수도 좋고, 혹은 조금 더 눌렸을 때 매수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리는 자리들, 그 가격대라고 하면 아마 지금 여기 이 정도 근처가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어디까지 눌릴지 모르겠지만 한 이 언저리 한 75,000원에서 7,000원 요 사이대가 온다면 매수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 회사의 내용은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케어젠, 아이고 제가 잘못 쳤네요. 케어젠이라는 회사도 실적을 보면 놀랄 거예요. 아마 케어젠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50%. 그런 회사가
기억나는 회사가 있나요, 지금? 저는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의 회사를 본 적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뭐, 메디톡스 정도. 그쵸? 50%의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케어젠. 근데 이게 좀 악재가 있었죠. 그쵸? 악재가 있었지만, 이건 이제 달라지는 회사다. 그게 아마, 어떤 북한과 어떤 미국의 협의, 그리고 중국의 어떤 분위기가 좀 완화되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이거 회사도 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왜냐면 이 회사는 그쪽 분위기를 탈 회사가 아닌데 그쪽 분위기로 인해서 같이 하락했거든요. 케어젠이라는 회사가.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실적도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사실 워낙 강했던 실적에서 조금 이렇게 축소된 거였지 이게 뭔가 이상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심리적인 라인이 한 이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언저리에서는 이 회사를 믿고 분할 매수도 가능한 어떤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회사도 아주 핵심적이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사업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일단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다라고 하면 뭐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YG1 같은 회사는 사실 예전에 매수 한번 했었죠, 저희가. 그쵸? 요때 매수하고 여기서 뭐 단기 매매였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가 가능했을 거고, 매도가 안 됐다면 사실 오늘 자리가 다시 어떤 시세의 변곡이 한번 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단기 매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랑 중장기적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거의 매매 방식은 좀 달라요. 중장기적이라고 매매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한 3번에서 5번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하고 한 40% 50% 정도를 좀 내다보는 종목들이 많고요. 단기 매매라고 하면 한 2번 3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하되 한 5% 정도 수익이 나는 순간 물량의 50%를 이익 실현하고, 그리고 매수가에다가 손절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매수가로 딱 올려버리고 무손실 구간인 상태로 쭉 흐름을 타면서 그냥 자유로이 매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매도를 이런 종목도 단기 종목으로 추천드리긴 했지만 사실 회사 내용은 너무 좋은 회사거든요. 실적도 너무 훌륭하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한번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방송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회사 실적이 꺾이지 않는 회사라면 추세적으로 따라가면서 매수하셔도 좋아요. 그쵸? 주간 차트로도 한번 보면, 주간 차트에서 보면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 이런 단계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매수 안 하고 요 두 번째 구간 매수, 여기서도 매수, 그때 여기서 매수했죠. 마지막 매수, 요 구간. 그래서 지금 저는 요런 자리를 좀 좋아하고, 이런 자리는 실패가 있더라도 끝까지 좀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고, 단 한 이 전고점까지만이라도 올라와도 한 9% 10% 정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기는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파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눌림일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고, 전고점까지는 기대해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주간 차트입니다. SK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도 오늘 그러니까 차트로만 보면 오늘 매수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 좋은 회사이긴 해요. 하지만 저희가 실적의 커트라인을 조금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좋은 회사지만
매수를 고민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거든요. 하지만 단기 매매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이거를 일간 차트로도 보여드리면 오늘 이런 의미 있는 자리, 이런 매물대 자리를 딱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방으로 한 10% 정도는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2, 3일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보통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라인을 한 3일 정도는 테스트 기간을 거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2, 3일 안에 반등을 싣고 올라간다면 다만 한 5%, 10%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외국인의 16만 주, 기간이 한 6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개인은 86만 주 매도를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강하게 양봉을 그어주면 개인들은 털립니다. 이상하죠? 올라가면 빨리 팔아버립니다. 떨어질 땐 끝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이 종목은 앞으로 좀 열려있다. SK네트워크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V원택. V원택은 제가 방송에서만 한 3, 4번 이상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라인 구간을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이 라인 구간을 지지하면서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요 라인이 좀 고민이긴 한데, 가장 상장 이후에 가장 그나마 거래량이 많았던 요 라인대를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요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좀 중요한데, 이 회사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회사예요. 원래 오늘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일단은 이걸로 한번 봐볼게요. 흔히 보통 고객들이 이런 질문도 하실 때가 있어요. 보통 실적을 어디서 보냐라고 하는데, 그냥 네이버 금융에서 치시면 됩니다. 제가 순서대로 V원택 땅 치면, 아이고, V원택 이렇게 나와요. 그쵸? V원택에 쳐도 나오고요. 밑에 보면 이렇게 실적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실적이 예측치가 이제 완성됐거든요. 그걸 한번 봐볼게요. 2016년도 이렇게 나왔죠.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쵸?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게 안전한, 아주 고르게 좀 올라가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2017년도에는 요렇게 바뀌죠. 요렇게. 그쵸. 거의 더블은 아니지만 꽤 많이 상승을 하죠. 근데 특이한 점은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요. 순이익률이 30%가 넘는. 그런데 ROE가 40이 넘어가요. ROE가 40이 넘는 회사가 메디톡스랑 뭐 몇 개 있었죠. 휴제일도 그랬었나요? 그죠? 이렇게 영업 ROE가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흔하지 않고요. 일단은 다른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도 이런 정도의 구조, 거기에다가 지금 부채 비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부채 비율은 1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10%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 그죠? 아마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아마 600억 정도 공모를 했으니까 자산도 생기고 아주 최고로 멋진 어떤 회사라고, 성장하는 회사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제가 일단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그리고 미래 추정치도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미래 추정치. 신한증권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미래 추정치 역시도 추정치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좋게 추정한 것만으로도 일단 기분 좋죠. 그렇죠. 2017년도 또 좋지만 2018년도 더 좋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쵸? 이 회사의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EPS를 보거든요. EPS가 단위가 달라집니다. 1에서 2, 3. 그쵸? 이렇게 성장성이, 그러니까 증가율, EPS 증가율이 이렇게 강하게 가는 회사들은 PER을 흔히 30배를 줘도 됩니다. 30배. 2017년도가 2,000원대니까, 그쵸?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 이 종목이 3만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4만원 이상 줘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검사 장비, 이런 회사들이 알겠다. 성적도 좋고 실적도 좋고 인재 상장했는데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매물대를 지금 이제 막 통과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나쁘지 않네. 뭐 여러 가지, 그쵸? 근데 특히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회사인가? 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죠? V원텍이라는 회사를 이걸 왜 사야 될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 점유율이 기술의 점유율이 세계 1위라는데 장기 보유해도 될까? 그래서 한번 그런 관점 안에서 지금 이 회사가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찾아도 리포트가 뭐 두어 개밖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회사는 빨간 글씨가 좀 그러네요. 발음이 제가 잘 안 좋아서 아픈 그죠? 아픈처럼 들리죠? 아픈 검사 장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도 100% 이해하진 못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라 일단은 조사한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이게 디스플레이 패널이랑 그죠?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반도체의 어떤 직접 회로 IC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등이 이제 공정 과정에서 제대로 접합이 됐는지를 검사하는 데 사용하는 검사 장비예요. 그러니까 화상 정보를 분석해서 물체를 인식하는 그리고 그런 불량품을 판별하는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이죠. 머신 비전 시스템을 이제 통해서 흔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액정 표시 장치라고 하죠. LCD,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OLED. 이쪽 디스플레이를 검사하는 장비예요. 좀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좀 보시면 되냐면 제가 얼마 예전에 고영이라는 회사를 소개하면서 그죠? 홈페이지도 보여드리고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고영이라는 회사는 3D를 이용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납땜이라든지 과거에 사람들이 눈으로 검사했던 것들을 3D 컴퓨터로 좀 더 정교하게 검사하는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다른 성장성도 있지만 일단 근데 요거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다른 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OLED 제조 공정, 특히 필름의 접합 그리고 납땜, 그죠? 이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영과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듯한 느낌. 그리고 하여튼 불량률을 이렇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게 잡히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는 거고 일단은 이 회사의 매출처는 삼성, LG 뭐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의미 있는 건 중국 쪽에서의 거래가 많고
그러니까 OLED 제가 예전에 LG 디스플레이를 이 회사 LG 디스플레이가 왜 좋아지느냐라고 한번 몇 달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LCD에서 이제는 OLED로 간다. 그거의 시작점은 삼성이 아니었고 애플이 시작을 할 것이다. 근데 애플이 이제 X라는 핸드폰이 나왔듯이 이제 OLED라는 것은 마치 삼성전기의 듀얼 카메라처럼 OLED와 듀얼 카메라, 이거는 이제는 하이엔드 제품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제 일반화 될 것들이다. 어느 순간 우리 손에 하나씩 들어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 LG, 애플 이들이 먼저 가면 중국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따라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추후에는 이 OLED가 나왔다라는 거는 플렉서블이라는 그 휘는, OLED라는 거는 이 휠 수 있는, 휘는 어떤 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쪽 시장의 점유율은 80%예요. 근데 이쪽 플렉서블 시장 다음에 플렉서블 시장 다음에는 폴더블 시장이 온다라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있죠. 나중엔 접을 수 있는, 그죠? 근데 이쪽에도 아마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이 반도체나 2차 전지도 사실은 2차 전지 쪽도 진출을 했고, 하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성장성 알파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회사가 중국 하웨이나 샤오미 얘네들이 안 할 리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쪽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LCD에서 OLED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죠? OLED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 OLED를 거쳐 플렉서블, 폴더블 이렇게 쭉 올라간 이 초입 구간에 V1텍이 있는 거고, 이 V1텍의 검사 장비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고, 이 회사의 점유율이 세계의 80% 라는 거면 사실 굉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게 아닌가 라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올해 예상이 43%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회사가 공모를 했어요. 324억. 그쵸? 요 기간에 324억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금이 지금 많아요. 자금이 많아서 일단 R&D 투자를 할 수 있어요. R&D 투자를 계속 해야지만 더 이상 시장의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현금이 필요한데, 얘는 벌써 현금이 투자가 됐고 지금 324억을 공모했고, 지금 아마 과거 것까지 포함하면 한 600억 정도의 어떤 현금성 자산이 있는 애들이에요. 회사 시총이 2342억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 회사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2018년도에는 10배까지 아마 떨어질 거예요. 지금 추세로 간다면. 그 말은 PBR이 떨어진다는 거는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그쵸? 실적에 나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물량이 작아요. 물량이 작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량이 작다라는 거는 기관과 외인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물량의 한 대주주가 한 54% 정도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 얘네가 지금 보면 물량이 700만 주 정도에서
이것저것 뭐 대주주 물량, 뭐 대주주가 50% 이상 갖고 있으니까 물량 뭐 빼면 한 300만 주 정도밖에 돌아다니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의 물량,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작은 것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아주 장점이라는 게 하나 있고, 이 대주주 물량을 빼면 이제 300만 주 정도밖에 없는데, 그렇죠? 어떤 단타하는 세력들한테서 100만 주,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루에 10만 주가 거래량이 넘지가 않는 정도의 수준인 거고, 그렇죠? 아주 막 치고받고 어떤 급등 뭐 이런 시세가 나와도 30만 주의 물량 내외로 간다라는 아주 품절주 같은 이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물량이 너무 작으면 기관과 외인이 들어올 공간이 있을까? 라는 모습. 근데 지금 얘네들 회사는 개인들의 물량이 많거든요. 현재 개인들의 물량이 털리면 기관과 외국인이 그걸 자꾸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량이 작다라는 거는 저는 변동성, 탄력이 더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실적도 좋지 않은 어떤 단타주, 잡주들이 물량이 적은 종목들, 시총 작고 이런 애들이 막 급등하는 이런 모습과 비교하면 안 되고요. 실적이 엄청 좋은 회사가 물량이 적어버리면 한번 탄력을 받으면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이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 그쵸? 그래서 이 종목을 전 좀 강하게 추천을 일단 드리고, 이거를 장기 보유해도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네, 무조건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이 구간대라면 저는 매수를 꾸준히 모아 나가도 좋다라고 봅니다. 꾸준히 매수를 해도 좋다고 보고, 1차적으로는 한 4만원 정도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보는, 한 30% 정도를 일단 상방으로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좋은 모습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관심 많이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좀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주 시장의 하나의 이슈, 그쵸? 다음 시장의 하나의 이슈, FOMC. 요것만 잘 참아보자. 그쵸? 잘 참으면, 그것만 넘어가면 4분기까지 강세장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니 물량 조절 잘 합시다 라는 거고, 어설픈 종목에 있는 물량은 과감히 손절하셔도 되고, 이익 실현하셔도 되고, 좋은 종목에 물량을 실는 게 방법입니다. 아까워서 매도 못하면 더 좋은 종목 가는 것만 쳐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장일 때 사실 매도를, 실적 좋은 종목은 굳이 매도를 안 해도 좋지만,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라면 매도하고 실적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일단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유튜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